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정치와 관련돼 가지고 묻고 털고 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네. 묻고 털래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왔던 이야기로 좀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하고 내일 유시민 전 장관님 녹화본이 있다고 하고요. 이틀간 네. 녹화한다고 하고 뭐 금요일은 또 생방으로 한대요. 네. 그래서 3일 내내 유시민 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권한 대행이죠. 이분이 오늘 김어준 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서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번 그 전당대회가 통합 전당대회가 되는 게 가장 절차적으로 자연스럽다. 그 얘기를 하니까 합당과 관련돼서 신장식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서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통합전당대회라는 의미가 뭐지 과거에 실제 합당할 정당들끼리 뭐 같이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경우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지금 이제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합당이라는 게 기존에 시도가 됐었던 정당이 또 외부에 조국혁신당의 정당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합당을 염두에 둔 연대와 통합의 가치가 살려져 있는 통합전당대회가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이런 통합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왜 계속해서 거대 담론,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영향이 갈 수도 있는 저 주제를 네. 아젠다 설정이라고 하죠. 김어준 씨가 왜 하고 있어요? 왜 어떤 권한이 그에게 주어진 건지 자유롭게 네. 민주당 오래된 당원분들이 우리를 좋아하니까 네. 이 주제 다룰만 해서 다루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자기들끼리 하는 건 자연스럽고 그건 자유예요. 네, 네, 네. 그런데 당대표 권한 대행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 출연했죠. 최민희 의원도 자주 나오시죠. 늘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네. 조승래 사무총장 나왔죠. 왜 저 아젠다 세팅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권한자들을 네. 불러서 저 얘기를 하는지 일단 의아해요.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읽었다라고 말하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빌려다가 저 아젠다 세팅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책임함을 넘어서 본인들이 바라는 바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고 그 과실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나눠 먹어. 네. 나눠 먹어야지. 왜 혼자 민주당이 독점하려고 해? 라는 주제 세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 민주당 당원이나 혹은 민주당 당원이 아니지만 국고보조금을 민주당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럼 국민이 바라는 바인가요? 저 부분이? 그러니까 저 얘기는 본인들끼리 사석에서는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왜 세팅을 구체적으로 막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바라는 바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나가시기 전에 책임 윤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당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치인, 특히 여당 정치인은 책임져야 된다. 이제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지방선거 결과가 대통령도 좀 뼈아프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전 지적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기 전당대회는 다른 거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정산 이걸 한번 묻는 것과 그러면 그 지도부로 괜찮겠느냐라는 중간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청 갈등이 있었고 지지도가 빠졌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네. 이런 걸 하기 싫으니까 다시 한번 합당을 꺼내 들고 전당대회에서 캄다운. 전당대회에서 합당이라는 걸 꺼내 들면서 우리가 더 큰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내가 합당을 해보겠다, 연대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대통령도 큰 그릇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약을 팔면서 지금 오늘 뉴스공장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조국혁신당 지역위원회에서 이번 6.3 지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안이 중앙으로 와서 그 중앙에서 논의된 정돈된 명문화된 얘기인지 물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룰 주제이기도 하지만 예. 조국 대표 뭐 10가지 책임에 대해 묻겠다라는 그쵸, 얘기 그쵸. 민주당을 향해 했잖아요. 네. 너무 궁금한 게
6.3 지선 공천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 서로 같이 하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게 예. 민주당 자리 지선 뭐 어디 자리든 보궐이든 아니면 뭐 지자체장이든 조국혁신당하고 의논했어요? 아니면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한테 의논한 상태에서 공천하셨어요? 네. 왜 각자가 판단해야 되는 지선 백서 그걸로 잘한 거 과오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왜 간섭을 해요? 각자 자기들이 하면 돼요. 네. 제가 조국혁신당 내에 있을 때 가장 지역 위원장분들한테 들었던 비토가 뭐냐면 네. 왜 우리는 선거 끝나고 평가를 안 하냐예요. 아하. 조금 아프겠지만 처절하게 반성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네. 당내 몇몇 의원들도 그것에 대해 지적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평가하고 기록을 남겨야 다음번 선거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 네. 그거 제대로 하셨냔 말이에요. 좀 그거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오해삽니다. 자꾸 10가지의 민주당 답변에 평택에서 이런 결과 나온 것에 답변에 자꾸 조국혁신당에서 저 얘기하시면 공천을 서로 같이 밀약이든 아니면 의논이든 해서 한 것처럼 보여요. 선을 좀 그어주셔야 돼요.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만 얘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 발로 내든 공보국 발로 내든 선을 좀 그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개인 간의 문제면 뭐 접근 금지 명령이라도 신청을 하죠.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는- 처리하실 거예요, 이걸?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재명 정부의 방향은 중도 외연, 중도 보수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 예. 보통 중요한 선거들은 이 중도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선거의 결과가 크게 좌지우지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중도 외연 확장, 중도 보수 확장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이 과연 도움이 될까? 예.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물어보고 예. 거기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더 큰 그릇이 되려면은 예. 과연 어디를 더 담는 게 맞는가? 아하. 근데 계속 대통령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그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중도 보수나 심지어 보수까지 보수 성향의 분들의 마음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사로잡으셨더라고요. 네. 정말로 제 주변에 진짜 많거든요. 보수가.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더 그릇이 커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네. 합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해보고 네.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민경윤 평론가님도 보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예. 세게 말해도 됩니까? 아,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 예. 분석이 너무 힘들어요. 귀찮고. 왜냐면 귀찮고 예. 아니 그냥 저는 밥그릇 싸움 같거든요. 아, 그렇죠. 예, 밥그릇 싸움이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러는데 중국 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용서가 돼도 내 밥그릇을 깨버린 놈은 원수는 용서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있대요. 네. 저는 그게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항상. 이번에 보면 이게 진짜 뭔가 이번에 합당이 안 되면 밥그릇이 진짜 없어질 만한 사람들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너무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냥 지금 뭐 매일매일 나오는 이슈들이 겉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지만 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욕되게 하니까 예. 이거 지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논평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중도 보수 막 그 유시민 제가 작가님 여태까지 한 번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워낙 뭐 저하고는 급이 다른 분이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편 안 쓴다고. 네. 저 그것도 너무 좀 말씀이 좀 이상해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 편 아닌 사람 쓴 거. 그래서 보니까 진영 박근혜 대통령 때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던 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네, 그때 쓰셨어요. 그랬죠. 네. 그다음에 김광두 네. 박근혜 정부 캠프의 브레인으로 있었고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경제 그 성악과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하셨어요. 네. 윤병세 이분은 뭐 예, 예. 얼마 안 계셨지만 어쨌든 외교부 장관을 문재인 정부 때 한 2달 더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분이 있어요. 권구훈이라는 분. 권구훈이라는 예, 분이죠.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이분은 KBS 명견만리에 나와서 방송을 하신 분인데 예. 이분이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예요. 예. 전무로 계셨는데 이분이 명견말리에 나와서 대북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어요. 이때 논란 많았습니다. 그 내부에서는. 그렇지만 이거 기사화한 적도 없고 예. 그 당내에서 이거 반발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분 윤석열. 네.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재갑 노동부 장관. 네. 이분 이명박 정부의 고용노동부 차관하셨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한 분 있는데 노동계의 인사인데요. 이분은 뭐 대통령님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자리 가셨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정말 반발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예. 노사정 그 합의체에 참여하라고 대통령께서 요구하셨는데 그때 민주노총 위원장님이 이수호 위원장님이었는데 예. 그때 그 사회적 참여를 막은 분들이 좌파 중앙파 계열들인데 네. 제가 맨 앞에 있었거든요. 그때 회의 네, 때 네. 신나를 끼얹어가지고 신나 다 맞았잖아요. 우리 함께 간 여성 대의원들 짧은 치마 입고 이쁘게 갔는데 그냥 신나 다 뒤집어 써가지고 저 욕 엄청 먹고 진짜. 신나를 부르. 그런데 이런 분들 거기 하셔가지고 거기 높은 자리 주셔가지고요. 민주노총 내에서도 반발이 엄청 났다고요. 그러면 아니 본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네. 와서 일 열심히 잘하실 분들 썼는데 유시민 장관님께서 그렇게 장관님이라고 해야 돼. 작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거의 일을 아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저 있냐고요. 민경윤 위원장님 말에 묻고 더불어 한 번 더 얘기해 네네. 드리면 네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낸 이것만 있으면 검찰 개혁은 무조건 된다라고 여겼던 공수처. 네. 공수처 초기 청장이 김앤장 출신이에요. 아니면 저한테 반론 제기해 주세요. 그때도 김현장.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 예. 이명신 반부패 비서관, 네. 이인걸 민정수석실 반부패 선임 행정관, 음. 김앤장 출신이잖아요. 이걸로 계속 꼬투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김앤장 사람을 왜 쓰냐 이번 민정수석 아유. 검찰을 왜 쓰냐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의 기준은 표면적으로는 왜 김앤장 써, 왜 이때 수사했던 사람 써 하는데 어떤 것으로 갈리냐 네. 우리 편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했던 사람은 악인이에요. 예. 그게 적법했든 적법하지 않았든 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민정수석으로 오신 분이 동부지검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잖아요. 예. 그 동부지검장 일때 2018년부터 특수부라고 동부지검에서는 부르는 형사 6부에 어떤 사람들이 왔었냐면 지금 거기서 계속 드자비하고 있는 이 사람 자체가 문제야. 어떤 사건을 다뤄서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문제야라고 하는 주진우 의원. 당시 형사 6부였잖아요. 네. 이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총지휘했다고 지금 엄청나게 잡들이 하고 있죠. 네. 이거 수사 기소가 조작된 건가요? 아니면 인지 수사예요? 별건 수사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대법까지 가서 유죄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2019년 8월에 누가 오냐면 이정섭 검사가 와요. 저하고도 굉장히 특수 관계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분이고 예. 이분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수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어요. 왜 나쁘다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유죄 났잖아요. 다 유죄 난 사건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이 특수부 검사들 나쁜 놈들 사건 맡은 전부가 다 조작 기소였던 게 아니에요. 네. 할 만한 사건이었고 살권수라고 하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검사, 검찰 이거 우리 환호 보냈잖아요. 예. 이거 제대로 된 수사한 분들 맞아요. 그 다음에 2020년에 김형주 부장검사 형사 6부로 동부지검에 왔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하고 처벌할 수 있어요. 징계하고. 근데 이 사람의 메신저를 공격해서 니네가 했던 사건은 전부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사건 유죄 받고 대법까지 가서 판결 났잖아요. 그럼 어떤 걸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에서 좀 확장하겠다, 네. 중도로 확장하겠다는 것은 지적을 하면서 본인들은 과거에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딱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뭐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 이거 굉장히 유명했던 표현인데 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는 뭐 검찰 개혁에 의지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배신당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쉽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찬심 민정수석 얘기까지 저희가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오늘은 좀 제가 더 어이없었던 게 그 예전에 그 인요한 의원 있잖아요. 국민의힘. 의사. 음. 네. 그 양반이 대한적 십자사 그 회장이 됐어요 이번에. 네. 근데 이제 그 대한적 십자사 회장을 대통령이 앉혀주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내부에서 뽑지 않아요? 네. 내부에서 내부에서 뽑고 뽑아요. 예. 내부에서 돼 있는 대의원과 중앙위원은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대거 들어간 사람들이고 이번에 있는 중앙위원들 중에 28명 중에 8명인가가 아마 현 우리 저기 정부의 장관급들이 당연직으로 중앙위원이 돼요. 근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그분들이 인유안을 올렸고 인유안이 대한적 십자사에서 선출이 됐는데 그거를 인준해 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한적 십자사 인유안 안 쳤다고 온 세상이 빨갛냐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잘 걸렸다. 막 이러면서.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 근데 MCM 회장이었던 분도 거기 자리에 그래요? 앉으신 걸로 과거에 알고 그랬던 있어요. 네, 과거에 그랬던 적이 그 있어요. 내부에서 어쨌든 추천한 것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야 하지 마, 안 돼, 얜 색깔이 달라, 치워라고 하는 거 이상하지 않나요? 1949년에 대한적 십자사가 설립되고 나서 거기 그 대한적 십자사가 선출한 그 대한적 십자사 회장을 대통령이 인준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다 그냥 서명해 줬어요. 명예 회장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이 빨간색으로 얼마나 더 물들려고 인요안까지 집어넣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 민주진보 진영 유튜버들이에요. 와, 나 진짜 환장하겠더라고 진짜.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너희들 니네 자리 안 주니까 배신하는 거지? 그리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니네 자리 안 주니까 배고파서 그러는 거지? 전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도 그 진짜 넓게 써가지고 운동장을 넓게 써서 국민 전체의 이익이 갖고 갈등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번 그 사태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 옛날에 현빈 씨가 나온 영화 보면 거기 잠깐 나오는데 현빈이요. 그 정조대왕이 예. 되게 정조대왕이 되게 힘들어해요. 예. 구선복이라는 그 장군이 나옵니다. 네. 영화 영린에 나오는 거 그런가요?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 구선복이 사도세자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죽을 때 옆에서 술 먹고 아버지를 희롱하고 막 그럽니다. 아이고야. 그 정조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예. 그런데 구선복이가 왕이 됐는데도 정조대왕이 왕이 됐는데도 병권을 다 쥐고 예. 위협을 합니다. 예. 예. 끝까지 참았다가 예. 결국은 나중에 죄를 묻는데 저는 이번 일이 그렇게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 당의 근본도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무시하듯이 예. 야씨 무슨 고졸 출신이 무슨 여기 와서 대통령을 해 이런 거 하고 무슨 검정고시 출신이 와서 대통령을 해 이런 거 하고 전 진짜 딱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그래서 그 혹시나 뭐 방송 들으신 분들이 좀 뭐 그거 영화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유명합니다. 그 구선복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그게 이렇게 막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심각하다. 왜냐? 그리고 지금 이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은 국민이 안중에 없어요. 왜냐?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 엄청 힘들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단일 ETF 예. 그것 때문에 아마 골치 좀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관료들에 대한 불신도 좀 생기셨을 거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 부동산 지금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부동산을 못 잡으면 이 물가하고 이게 정말 이게 지금 다 흐트러질 텐데 예. 당 대표라는 분이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음 당 대표를 맡을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할 건지 내가 할 건지 같이 협력할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지. 예. 이제 와가지고 무슨 조국당하고 지금 뭐 그건 언제든지 합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피는 게 전 맞느냐 이해가 안 갑니다.